아, 좀 여기서 딱 끊어주면 좀 물어봐 이 멍청아. 그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왕자? 못생긴 거? 피오나랑 결혼하는? 기억 안 나는 거 자꾸 물어보면 내가 힘들잖아. 디즈니에 대해서 좀 알려줘.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영화에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을 빼놓고 애니메이션을 얘기할 수는 없어. 그 차고나 이런 데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이 미키마우스를 그려냈다라는 설도 있어. 디즈니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영화 역사에 성공하고도 정비례 한다고 봐야 돼. 옛날에 영화라는 게 다 무성 영화잖아. 만화 영화 1분짜리 아무런 사운드도 없고 음악도 없는 거를 사람들이 극장 가서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러다가 1934년도부터 이 사람이 성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영화가 그 당시에 이제 유성 영화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향이 들어가고 음악이 들어가면서 애니메이션에도 그걸 도입을 해. 그러니까 만화가 나오는데 음악까지 나오고 음향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1929년도에 미국의 경제 공황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되게 침체를 했어. 그러다가 공황이 벗어난 다음에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돼. 대부분 월트 디즈니 캐릭터들은 좀 사회 부조화 캐릭터나 아예 좀 뭐가 들떨어진 캐릭터들이야. 보면은 쥐라는 것도 그렇고 미키마우스가 이상한 목소리의 오리도 그렇고 또랄닥이 그렇잖아, 그지? 구피라고 멍청한 강아지도 그렇고 곰돌이 푸라 그래가지고 좀 굼뜬 그리고 덤보도 귀가 큰 코끼리. 사회에 좀 부적응자들이나 아니면은 좀 소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장애를 극복을 해서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줄거리거든. 이게 미국한테 아메리칸 드림을 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영화를 막 보게 되는 거야. 지금은 전 세계에서 디즈니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크냐면 전 세계 브랜드 인지도 1위에서 3위 안에 늘 디즈니가 들어가 있어. 얘네들이 어느 정도 큰 왕국을 갖고 있냐면 뭐 테마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실사 영화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또 음반 회사라든가 ESPN이라 그래가지고 스포츠 전문 채널, 그다음에 ABC라 그래가지고 세계 3대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고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 단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시작한 회사지만 전 세계 파급 효과는 엄청난 이제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을 했다고 봐야지. 어른들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잖아. 그런 만화 캐릭터의 덕후들도 많고 그렇게 된 계기는? 이제 1989년도에 인어공주라는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디즈니가 지금처럼 크게 성장하기 전에 재정난을 많이 겪은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194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주로 많이 보면 뭐 신데렐라라든가 피노키오라든가 피터팬이라든가 레이디와 트럼프라고 강아지가 사랑하는 영화라든가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든가 되게 재미난 애니메이션들이 많긴 했지만 대부분들이 아동국 중심이었거든. 그러다가 1989년도에 미국에서 인어공주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른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바뀌어버려. 야, 어른들도 이제 볼만한 애니메이션이 나왔구나. 천재적인 제프리 카첸버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영화인데 여기에 무엇을 많이 도입을 했냐면 뮤지컬적인 요소를 엄청나게 많이 도입을 한 거야. 그 전까지 애니메이션은 줄거리 위주나 어떤 움직임 위주의 애니메이션이라면 인어공주라는 거는 음악 쪽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집어넣게 되지. 유명한 세바스찬이 부르는 언더 더 씨 같은 경우가 그의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거야.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언더 더 씨라는 노래보다 키스미라는 노래가 있어. 알아. 나는 그 노래가 훨씬 더 좋았어. 이때부터 어른들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는데 그다음부터 연달아 계속 그런 영화들이 히트를 하게 돼. 알라딘이라든가 미녀와 야수라든가 셀 애니메이션의 정점을 찍은 라이온 킹까지 두 가지가 공식화되는 게 있어. 하나는 전문 성우가 더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명 셀럽들 배우들이 더빙을 하는 게 공식화돼 버렸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은 연달아 계속해서 애니메이션들이 받게 돼. 대표적으로 뷰리 앤 비스트 같은 경우도 셀린 디온이 노래를 불렀고 홀리월드라는 그런 엄청난 알라딘의 음악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라이온킹 같은 경우는 엘튼 존이 그 주제가를 부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음반 산업의 OST 사업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인어공주부터 시작을 하게 돼. 그러다가 이 라이온킹을 정점으로 셀 애니메이션이 계속 만들어내는데 라이온킹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못했어. 그 원인이 뭐냐면 카첸버그가 월트 디즈니를 떠나. 이 카첸버그라는 사람은 애니메이션을 되게 잘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카첸버그가 파라마운트라는 회사에서 월트 디즈니로 스카웃된 사람인데 그때 같이 스카웃된 사람이 마이클 아이스너라는 사람이 같이 스카웃돼. 둘 간의 경영권 싸움이 라이온킹 이후로 격심하게 돼버려. 결국 카첸버그가 디즈니를 떠나면서 그 이후에 몇 개 영화가 더 나오긴 했는데 라이온킹만큼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어. 인어공주는 어찌 보면은 애니메이션 영화보다 음악이 더 뜬 영화 같은 느낌은 들어. 그것이 어른들이 보게 된 애니메이션의 하나의 공식이자 계기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래서 요새 겨울왕국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잠깐만, 그건 좀 이따 하고
카첸버그가 떠난 이후에 포카혼타스라든가 뮬란 같은 영화가 있긴 했지만 그때부터 거의 12년가량을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사람들이 또 염증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2010년도에 라푼젤이라는 영화 나오면서 다시 약간 반짝을 했지만 이미 그때 셀 애니메이션은 픽사가 만들어낸 토이스토리 3D 애니메이션에 완전히 밀리게 돼. 그래서 월트 디즈니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들이 되게 고전을 하다가 2013년도에 겨울왕국이라는 엄청난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다시금 디즈니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주목을 받게 되는 아주 큰 계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픽사에 대해서 물어봐. 픽사는? 근데 픽사를 얘기하기 전에 픽사에 대해서 물어봐. 애니메이션이 주는 어떤 매력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실제로 극장에서 보는 수익보다 그 외 부가가치로 보는 수익이 훨씬 많아. 예를 들어 이제 머천다이징 굿즈, 음반 라이센스라든가 또 테마파크라든가. 근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디즈니가 한 2조가량 손실은 봤다 그러더라고. 2조? 예, 픽사에 대해서 물어봐. 원래 픽사라는 뜻은 그 컴퓨터 화소를 의미하는 픽셀 플러스 아트. 1980년대 중반에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들어 온 애플에서 쫓겨나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조지 루카스 필름에 가서 컴퓨터 그래픽 사업부를 이 사람이 인수를 하게 돼. 조지 루카스 필름이라는 거는 스타워즈를 만들어낸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스타워즈를 만들어내면서 특수 그래픽 회사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특수 그래픽 회사를 스티브 잡스가 86년도인가 인수를 하게 돼. 그래서 원래 픽사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고 의료용, 실용용 목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였어. 근데 웃기는 거는 자기네들 자체 이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팔기 위해서 단편 홍보용 필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히트를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잠깐만. 맞아. 룩소 주니어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전등갓이 탁탁탁탁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픽사에 픽 하면 픽사가 되는데 이 전등갓에 다식이 나와. 조그만 주니어가 나와가지고 탁탁탁탁 나와가지고 둘이 씩 마주보는 그 단편 그게 히트를 해버린 거야. 지금 타이틀 영상 아니야? 픽사 타이틀? 그렇지. 근데 픽사 타이틀이 주니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일룩소 주니어가 아무것도 생명체가 없는 그 전등갓에 어떤 부모와 자식의 어떤 러브 스토리가 거기서 보이잖아. 그게 히트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95년도에 토이스토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히트를 하게 되지. 그 당시 돈으로 한 4천억 정도를 벌게 돼. 그 영화를 계기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3D 애니메이션이 오리지널 디즈니 셀 애니메이션을 이겨버리게 되는 거야. 디즈니가 가만둘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 카첸버그를 내쫓은 아이스너라는 회장이 픽사하고 5편을 합작을 하게 돼. 너희 5편을 우리가 배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달아 5편이 계속해서 성공을 하게 돼. 그 영화들이 뭐냐면 토이스토리 2, 벅스라이프,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인크레더블. 완전 초기. 그러다가 밥 아이거라는 새로운 CEO가 오게 돼. 그래서 아이스너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밥 아이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테마공원에서 카퍼레이드를 봤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캐릭터들,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픽사에서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야. 아,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06년도에 8조 정도를 들여가지고 픽사의 주식 50.1%를 인수를 하게 돼. 디즈니 픽사라는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큰 회사가 적은 회사를 합병을 하게 되면 그들의 창의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잘 인정을 안 하잖아. 근데 그들의 독립성을 다 인정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영화 너희들이 마음대로 찍어라.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내는 영화들이 라따뚜이, 월리, 토이스토리 3편, 4편, 인사이드 아웃, 도리를 찾아서 디즈니 픽사가 거의 애니메이션의 거의 주류가 됐다라고 봐야지. 드림웍스 물어봐. 아, 좀 여기서 딱 끊어주면 좀 물어봐 이 멍청아. 드림웍스. 처음에 인어공주를 만들어낸 사람 카첸버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 아이스너 회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디즈니를 그만두게 됐어. 스필버그를 찾아가고 게펜이라는 음반에 유명한 억만장자가 있어. 그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셋이 드림웍스라는 회사를 94년대에 만들어. 드림웍스 밑에 보면은 SKG라고 돼 있어. 그 스필버그의 이니셜, 카첸버그의 이니셜, 게펜이라는 사람의 이니셜. 카첸버그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야. 처음에 셀 애니메이션 2편하고 3D 애니메이션 하나 만드는데 근데 그거는 세계적으로 별로 재미를 못 봤어. 2001년도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정말 3D 애니메이션이 대세라는 걸 알고 그 유명한 슈렉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참 재미난 거는 자기가 아이스너 회장한테 당했잖아. 여기에 복수를 하는데 슈렉이라는 영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디즈니 캐릭터들이 꽤 많이 카메오로 나와. 그 디즈니 캐릭터들을 약간 조롱하는 내용이 있어. 어떤 성이 있잖아. 그 성이 디즈니랜드 성이야. 그 안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얼굴이 누구겠어? 아이스너 회장. 그게 그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왕자? 못생긴 거? 피오나랑 결혼하는? 기억 안 나는 거 자꾸 물어보면 내가 힘들잖아. 대답할 수 없는 걸 물어보지 마. 나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꾸 물어보지 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냥 슈렉의 성공에 힘입어가지고 연달아 히트한 것들이 마다가스카, 쿵 팬더, 드래곤 길들이기 또 연달아 계속해서 성공을 하게 되지. 아빠가 여기서 참여한 마케팅은 뭐야? 그리고 아빠 라이언킹 마케팅 했다 했잖아.
다른 건 없어. 슈렉도 하지 않았어. 아빠가 이제 대략 한 9편가량 한 것 같아. 인어공주, 라이온킹, 슈렉, 이집트 왕자, 핀런, 또 뭐 있더라. 크리스마스 하고 데미 9편가량의 애니메이션을 아빠가 이제 한국에 이제 광고 마케팅을 했는데 미국에서 본사에서 매뉴얼북이 와. 이 책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돼. 그걸 딱 열어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 게 얘들이 고유 패턴, 고유 컬러, 고유 캐릭터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 매뉴얼북인데 괜히 그냥 디즈니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이제 시장이 그만큼 크니까 그런 매뉴얼북을 전 세계적으로 얘네들이 가이드북으로 주기는 하지만 정말 부러웠어. 아빠 근데 디즈니에 한번 적 있잖아. 93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하고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인터뷰를 왜 하고 싶냐 그랬더니 뭐 한국의 디즈니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언을 좀 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디즈니 지사가 만들어졌지만 지사의 사장은 없었거든. 영업부장이 이제 통역을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통역을 하고 30분 인터뷰를 한 게 2시간 반을 했어. 앤마더라는 여자분인데 그 명함을 딱 보더니 바이스 체어맨이야. 우리나라로 이제 부회장인데 전 세계 재무하고 인사 담당을 하는 사람이래. 이제 나한테는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디즈니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막 한참 내 나름대로 조언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혹시 버뱅크로 올 생각이 없냐는 거야. 버뱅크가 어디냐 그랬더니 LA에 있는 디즈니 스튜디오야. 거기에 나보러 올 생각이 없냐. 뭐로 제가 갑니까? 크리에이티브 매니저로 올 생각이 없냐는 거야.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매니저가 뭐냐 그러니까 전 세계 디즈니가 나오면은 메인 포스터 만들어내는 메인 비주얼 만들어내는 디렉터지. 옆에 통역하는 애가 무조건 가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왜? 그냥 나는 내 사업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렇게 나도 그렇게 아쉽지 않았던 시대였고 근데 너 태어났을 땐가 태어나기 전이었나 식구들 다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영어가 약하다 그랬더니 1년을 통역을 붙여주겠대. 하필이 왜 나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안테나에 내가 걸렸다 그러더라고. 대우도 잘해주겠다 했는데 내가 일주일 고민하고 연락을 드린다 하고 일주일 후에 안 갔지. 안 간다고 통보를 한 게 첫 번째는 영어를 못하니까 아빠는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커. 두 번째는 영화 제작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디즈니에서 했을 수도 있잖아. 디즈니에서 친구 만들 수는 없잖아. 마라톤 만들 수도 없고.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건 모르지. 후회는 안 해. 근데 디즈니에서 한번 스카웃 제안을 받은 적은 한번 있지. 영어가 안 되니까 1년 통역 붙여준다고 내가 영어가 늘 자신은 없었어. 그게 제일 무서웠어. 이 디즈니라는 회사가 엄청난 것이 요즘에는 옛날에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다시 실제 영화를 만들잖아. 최근에 엄청나게 히트한 알라딘이 있고 라이온킹을 또 실질적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또 인어공주를 다시 실사 영화를 또 한다 그러더라고.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좀 끊임없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스토리만 좋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부러운 거는 상상이 현실이 돼버리잖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내가 제일 부러운 거는 그들이 표현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줄거리가 난 참 부러운 것 같아.